(39화) 줄거리. 위나라에서 연나라로 귀화한 아기는 조한 진위 네 나라를 설득하여 제나라를 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제민왕은 초나라의 구원을 청하고 위나라로 달아난다. 그러나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제민왕은 요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조나라를 돕기 위해 파견된 제나라 전단은 불소를 부려 연나라 군사를 무찌른다. 인상녀가 진왕을 굴복시켜 화씨의 옥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귀국하고 연파보다 높은 지위를 하사받고 왕의 총애를 받자 장군 연파는 세치열을 놀리는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인상녀의 속마음을 알게 되자 문경지교로서 우위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한편 진군과의 싸움에서 위험에 처한 한나라를 마복군 조사는 일격에 포위를 풀어버림으로써 구해내고 아들 조갈에게 병권을 맡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97) 계도 진국. 위나라 도읍 대량 출신인 범저는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다. 범저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고자 했으나 워낙 가난하고 미천해서 출세할 연줄이 없었다. 그래서 범저는 우선 중대부 수가에게 몸을 의탁하고 그 집안일을 돌보는 사인이 되었다. 그 당시 제민왕이 한창 교만무도했을 무렵이었다. 그래서 연나라 아기가 네 나라 군사를 통합하여 제나라를 치게 되었다. 그때 위나라도 군사를 보내 제나라를 공격하는 연나라 군사를 도왔다. 그러나 제나라 전단이 연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제나라를 되찾자 세자법장을 왕위에 모시니 그가 바로 제양왕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위나라는 당황했다. 제나라의 보복이 두려웠던 위소왕은 상국 위제와 의논한 끝에 제나라에 친선사절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중대부 수가에게 그 일을 맡겼다. 이에 수가는 범저를 수행하고 제나라로 향했다. 제나라에 당도한 수가는 제양왕을 뵙고 지난 일을 사죄했다. 제양왕이 수가에게 소리친다. 지난날 우리 선왕께서는 위나라와 의기투합하여 함께 송나라를 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연나라가 우리 제나라를 침략하자 위나라에서는 그들을 도와 함께 우리나라를 짓밟았다.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 또 무슨 계략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이 호통에 수가는 연신 머리만 조아리고 대답을 못했다. 보다 못해 범저가 나서서 대신 변명한다. 우리 성군께서 제나라와 함께 송나라를 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민왕께서는 송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게 되면 그 땅을 3등분하여 우리 제나라에 그 3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송나라 땅을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위나라를 업신여겼습니다. 제나라는 그 후로 더욱 교만해져 마구 횡포를 부렸기 때문에 마침내 제서의 싸움에서 5나라가 제나라를 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왕은 어찌하여 우리 위나라만 책망하십니까? 우리 위왕께서는 이번에 소신들을 보내시며 새로 등극한 제왕은 지혜롭고 덕이 있는 분이니 틀림없이 지난날 제민왕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왕공처럼 제나라를 크게 일으킬 것이다 하고 제나라와 수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무조건 책망만 하시니 이러다간 제민왕의 잘못이 되풀이되지나 않을는지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제양왕은 곧 사과하고 수가에게 묻는다. 과인에게 이처럼 좋은 말을 해준 이 사람은 누구요? 수가가 대답한다. 신의 집 사인으로 있는 범저입니다. 그날 밤 제나라 신하 한 사람이 범저가 묵고 있는 공간에 가서 은밀히 말한다. 우리 대왕께서 선생의 높은 재주를 사모하시어 제나라 객경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선생은 위나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에 범저가 말한다. 나는 위나라 사신을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왔으니 다시 함께 돌아가야 하오. 그만한 신의도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제나라 신하는 그의 말을 제양왕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제양왕은 더욱 범저를 사모하게 되어 그 신하에게 황금 10근과 좋은 술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고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저는 역시 사양했다.
그래도 제왕왕은 단념하지 않고 범저에게 4차례나 신하를 보냈다. 범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술만 받고 황금은 돌려주었다. 그런데 범저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던 한 수행원이 이 사실을 수가에게 고해바쳤다. 수가는 사람을 보내 범저를 불렀다. 수가가 묻는다. 제나라 신하가 여러 차례 그대를 찾아왔었다는데 무슨 일인가? 범저가 대답한다. 제나라 왕이 제게 황금 10근과 좋은 술을 보냈으나 저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4번씩이나 신하를 보내 고나기에 술만 받아두었습니다. 수가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묻는다. 제왕이 무엇 때문에 그대에게 그런 것을 보냈을까? 그 까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제가 대감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감께 호의를 베푸는 뜻으로 제게까지 그런 물건을 보낸 것 같사옵니다. 수가가 굳은 표정으로 묻는다. 어째서 정식 사신인 나한텐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그대에게만 그런 것을 보낸단 말인가? 그대가 제 나라와 무슨 내통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이에 범저가 솔직하게 말한다. 실은 제왕이 신하를 보내 제게 제 나라에 귀화하면 객경벼슬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찌 신의를 버리면서까지 개인의 영화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수가는 범저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했다. 마침내 수가는 별다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범저와 함께 위나라로 돌아갔다. 제 나라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가가 위소왕에게 아랜다. 제 나라 왕은 신의 사인인 범저에게 객경벼슬을 줄 테니 제 나라에 귀화하라고 공고했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제왕은 범저에게 황금과 좋은 술까지 보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아무래도 범저가 제 나라와 무슨 내통을 한 것 같사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들은 상구 위제가 크게 노해 범저를 잡아들이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범저는 붙들려 와서 개하에 꿇어 엎드렸다. 위제가 소리친다. 내 이놈 범저야. 내가 제 나라와 내통한 것이 사실이렸다. 범저가 대답한다. 결코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그런데 왜 제왕이 내게 황금과 우주를 보냈느냐? 게다가 넌 그 물건들을 받지 않았느냐? 제 나라 신하가 수차례 권하기에 황금은 돌려보내고 술만 받아두었습니다. 위제가 다시 호령한다. 제왕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을 내게 보냈겠느냐? 여봐라, 저놈이 실토하도록 곤장 100대를 쳐라. 범저가 묻는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엇을 실토하란 말씀이옵니까? 위제가 더욱 노하여 소리친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놈이로구나. 여봐라, 저놈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매우 쳐라. 이에 옥졸들은 범저를 비끄러 메어 놓고 곤장을 때렸다. 범저가 아픔을 참다 못해 소리친다.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위제는 옥졸들에게 술을 먹이고 교대로 실세 없이 범저를 치게 했다. 그리하여 진시에서부터 시작한 곤장질은 미시까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다. 범저의 몸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살점까지 떨어져 나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범저의 마지막 비명이 울려 퍼졌다. 다음 순간 범저의 목이 푹 수그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옥졸들이 위제에게 아랜다. 죄인의 숨이 끊어진 것 같사옵니다. 위제는 친히 뜰로 내려갔다. 피투성이가 된 범저는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위제가 범저를 손가락질하며 말한다. 이런 배반자는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라를 배반할 때에는 이자와 같은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라. 여봐라, 송장을 거적에 싸서 뒷간에 내다 버리고 그 위에다 오줌을 누도록 하여라. 이런 놈은 죽어서라도 축축히 젖어 있어야 한다. 옥졸들은 위제의 분부대로 따랐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사방이 어두워졌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범저가 깨어나 거적 사이로 몸을 내다보았다. 옥졸이 지키고 있었다. 범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 소리를 듣고 옥졸이 황망히 달려왔다. 범저가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내 비록 잠시 깨어났으나 이 몸으로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기왕 죽을 바에야 내 집에서 죽고 싶네. 나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다면 집에 있는 황금 된 양을 자네에게 줌세.
옥졸이 귀가 솔깃해서 대답한다. 내 안에 들어가서 적당히 핑계를 대고 나올 테니 죽은 듯이 꼼짝 말고 계시오. 위제는 손님들과 함께 크게 취해 있었다. 옥졸이 아랜다. 뒷간에 내다버린 시체에서 악취가 심합니다. 멀리 내다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디선지 묘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더니 그게 시체 썩는 냄새였던 모양이군. 이에 위제가 옥졸에게 분부한다. 시체를 교회에 내다버려 까마귀 밥이 되도록 하라. 한밤중이 되자 그 옥졸은 범저를 업고 몰래 뒷간을 빠져나갔다. 범저의 아내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범저가 옥졸에게 황금을 내주며 말한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장차 자네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회에 이 거적을 버리고 가게. 옥졸이 돌아간 후 범저가 아내에게 말한다. 위제는 나를 몹시 미워하고 있어. 그는 내가 죽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의심할지 모르오.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위제가 술에 크게 취해 있었기 때문인데 날이 새면 필시 내 시체를 찾으려고 할 것이오. 그러니 나를 의형제 정한평에게로 보내주오. 이 일은 누구에게도 누설하면 안 돼요. 한 달 후면 상처가 아물 것이니 그때 위나라를 떠나도록 합시다. 내가 간 후 오늘 밤으로 초상이 난 것처럼 발상하고 곡을 하도록 하오. 다음 날 위제는 범저가 정말 죽었는지 의심스러워 옥졸에게 범저의 시체를 확인하고 오라고 분부했다. 잠시 후 그 옥졸이 돌아와서 보고한다. 허허벌판에 버렸더니 밤새 늑대나 여우가 와서 물어갔나 봅니다. 시체는 없고 거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위제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범저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 이윽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아랜다. 범저의 계집은 이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발상한 다음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위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범저는 정한평의 집에 숨어서 치료하는 동안에 차츰 상처도 아물고 기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정한평은 범저를 데리고 구자산으로 갔다. 범저는 장록이라 변성명하고 그곳에 숨어 살았다.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진나라에서 왕계라는 사신이 위나라에 왔다. 왕계는 위소왕을 배하라고 나서 공간에 머물렀다. 이때 정한평은 역졸로 가장하고 왕계의 시중을 들었다. 정한평은 입안의 혀처럼 곰살맞게 시중을 들었으므로 곧 왕계의 눈에 들었다. 왕계가 정한평에게 묻는다. 혹시 그대 나라에 벼슬을 못한 채 초야에 묻힌 어진 인재가 있는가? 지난날 참으로 지모가 뛰어난 범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국께서 어찌나 가혹한 형벌로 다스리셨는지 그만. 정한평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계가 탄식한다. 그 일이라면 잘 알고 있다. 애석한지고. 만일 범저가 우리 진나라에 귀화했더라면 그 지모를 능히 발휘할 수 있었으련만. 이에 정한평이 슬며시 고한다. 소인이 사는 마을에 장록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모가 결코 범저만 못하지 않으니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왕계가 반가이 대답한다.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내 어찌 만나보지 않겠는가? 정한평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그런데 이곳엔 장록 선생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록 선생은 대낮엔 출입을 삼가고 계십니다. 왕계가 말한다. 밤이라도 괜찮으니 꼭 만나뵐 수 있도록 주선하라. 그날 밤 정한평은 장록을 역졸로 가장시켜 왕계에게 데리고 왔다. 왕계는 장록을 불러들여 천하대세에 대해서 물었다. 장록은, 아니 범저는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천하의 앞날에 대해서 대답했다. 이에 왕계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선생의 비범함에 감탄했소. 나와 함께 진나라로 가지 않겠소. 범저가 대답한다. 위나라에는 제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어 늘 불안 속에 살았는데 대감께서 진나라로 데려가 주신다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왕계가 말한다. 그렇다면 닷새 후에 삼정강 근처에서 만납시다. 닷새 후 왕계는 위소왕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한 다음 수레를 달려 삼정강에 이르렀다. 숲속에서 장록과 정한평이 달려나왔다. 왕계는 천하의 보배를 얻은 것처럼 좋아하며 그들을 태워가지고 진나라로 떠났다. 이윽고 그들이 진나라 경계로 접어들어 호간 땅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저쪽에서 한때의 수레와 말 탄 사람이 오고 있었다. 범저가 왕개에게 묻는다. 웬 사람들입니까? 왕개가 대답한다. 행렬의 위로 보아 승상 양우가 동쪽 군과 읍을 순시하는 도중인가 보. 양우란 작고요. 그의 본명은 위엄이었다. 그는 바로 선태우의 동생이었다. 선태우 미씨는 본시 초나라 사람으로 진소양왕의 어머니이다. 지난날 소양왕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선태우가 친히 조정에 나와 앉아 정사를 돌보았다. 이때 선태우는 자기 동생 위엄을 승상으로 삼고 그 다음 동생인 미융에겐 화양군을 봉했다. 그래서 진나라는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되었다. 그 후 장송한 소양왕은 외척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기 동생 공자이에겐 경양군을 봉하고 그 다음 공자씨에겐 고릉군을 봉했다. 이에 진나라에서는 양후 위엄과 화양군 미융과 경양군 공자이와 고릉군 공자씨 네 사람을 가리켜 사귀라고 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승상인 위엄의 권세를 따르지 못했다. 진나라에서는 해마다 승상이 왕을 대신하여 나라 안을 돌아다니며 관리들을 순찰하고 성지를 살피고 군사와 수레와 말을 사열하고 백성을 위로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진나라의 국법이었다. 범저가 왕개에게 청한다. 내 일찍이 위엄은 어진 사람과 실력 있는 사람은 무조건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나를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어서 저 통 속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범저가 통 속에 들어가 숨은 지 얼마 후 승상 위엄의 행렬이 당도했다. 왕개는 수레에서 내려 행렬을 영접하고 위엄에게 문안을 드렸다. 위엄도 수레에서 내려 왕개에게 답례했다. 인사가 끝난 후 위엄이 묻는다. 요즘 관동 방면엔 별일 없습니까? 왕개가 공손히 대답한다. 별일 없습니다. 위엄이 왕개의 수레 쪽을 힐끗 바라보며 묻는다. 혹시 다른 나라 손님이라도 데리고 오지 않았소? 요즘 새치요로 부귀를 탐하는 유색객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하는 말이오. 나는 그런 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오. 그런 자를 데리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윽고 위엄과 왕개는 서로 작별하고 각기 떠났다. 비로소 통 속에서 나온 범저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달아나려고 했다. 왕개가 황급히 만류한다. 승상은 가버렸소. 그런데 선생은 어디로 가시려는 거요? 통 속에서 내다보니 위엄은 시선이 바르지 않고 눈에 흰자위가 많습디다. 그는 성미가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조금 전 수레를 노려보는 그의 눈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얼마 안 가서 수레를 수색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우리를 뒤쫓을 것이요. 그러니 우선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리하여 범저는 정한편과 함께 지름길로 달아났다. 왕개의 행렬이 한 10리 정도 갔을 때였다. 뒤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더니 20여 명의 군졸이 나는 듯이 달려와 왕개의 수레를 정지시켰다.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승상께서 대감의 수레에 혹 다른 나라 유색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수색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수레 속을 사사치 뒤졌다. 그러나 아무도 없자 왕개에게 공손히 절하고 말을 달려 다시 손살같이 가버렸다. 왕개가 감탄한다. 장 선생은 참으로 지모가 뛰어난 분이구나. 나 같은 것과 비할 바 아니로다. 왕개의 행렬이 한 5, 6리쯤 가니 지름길로 먼저 온 장록과 정한평이 기다리고 있었다. 왕개는 반가이 그들을 태우고 진나라도 함양성으로 들어갔다. 왕개는 진소양 왕에게 위나라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그런 후에 왕개가 아랜다. 위나라에 지모가 뛰어난 장록 선생이란 분이 있어 모시고 왔는데 대왕께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는 오늘날 진나라의 형세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소양왕이 말한다. 오늘날 제후들의 빈객 중엔 그처럼 호언장담하는 자가 많았소. 기왕 데리고 왔다니 내 여가 있으면 한번 불러보리라. 그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소양왕은 범저를 부르지 않았다. 어느 날 범저는 위엄이 큰 거리로 대군을 거느리고 오는 광경을 목격했다. 범저가 길 가던 노인에게 묻는다. 전쟁이라도 났습니까?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제 나라 강수 땅을 치러 간답니다. 범저가 다시 묻는다.
그럼 제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쳐들어오는 중인가요? 아니요. 진나라와 제나라는 동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엔 한나라와 위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나라가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데 진나라가 그 먼 제나라를 치러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노인이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우리 왕은 제나라를 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런데 승상 위엄이 자기 영지를 넓힐 생각으로 군사를 일으켰지요. 위엄이 나라에서 받은 도산 땅이 제나라 강수 땅과 가깝답니다. 그래서 위엄은 무왕군 백기를 대장으로 삼아 강수 땅을 공격하려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범저는 객사로 돌아와 곧 진소양 왕에게 바치는 글을 썼다. 신장록은 죽을 죄를 무릅쓰고 진왕 전하께 삼가 그로를 올립니다. 신이 듣건대 현철한 왕은 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 있는 자에겐 벼슬을 높이고 무능한 자에겐 함부로 벼슬을 주지 않고 유능한 자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더이다. 신이 대왕의 부르심을 기다린 지도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만일 신이 필요하시다면 잠시 틈을 내어 직접 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면 신이 이 진나라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진소양 왕은 그 글을 읽고 비로소 장록 생각이 나서 그를 이궁으로 불렀다. 부름을 받고 범저가 이궁으로 갔을 때 소양 왕은 아직 와 있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소양 왕의 행차가 나타났다. 범저는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거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궁의 내시가 뒤쫓아오면서 외친다. 대왕께서 행차하셨는데 선생은 어디로 가는 거요? 범저가 대답한다. 진나라에는 오직 선태우와 승상 위엄이 있을 뿐이요. 그런데 무슨 왕이 있단 말이요. 범저와 내시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소양왕의 행차가 그들 앞에 당도했다. 소양왕이 내시에게 묻는다. 무슨 일인고? 이 선생이 진나라에는 오직 선태우와 승상 위엄이 있을 뿐인데 무슨 왕이 있느냐면서 그냥 가려고 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소양 왕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범저를 내궁으로 영접하여 상객에 대한 예로서 대했다. 그러나 범저는 사양하면서 자리에 앉지 않았다. 소양 왕이 좌우 신하에게 분부한다. 경들은 물러가도록 하오. 신하들이 모두 물러가자 소양 왕이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청한다. 선생은 무슨 좋은 말로 나를 가르치시려오. 범저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진소양 왕은 다시 무릎을 꿇고 청했다. 그래도 범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소양 왕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선생은 과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제야 범저가 입을 연다. 옛날에 여상은 위숫가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주문왕과 만났습니다. 주문왕은 여상의 한마디 말만 듣고 곧 그를 상부로 삼았습니다. 즉 모든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은 대왕께 나라의 흥망에 관해서 아뢰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왕이 신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도리어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음만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를 꺼렸던 것이옵니다. 소양왕이 다시 청한다. 선생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믿을 것이니 안심하시오. 범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진왕과 처음 대하는 자리인데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다시 말할 기회마저 잃고 말 것이다. 더구나 지금 밖에서 엿듣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장차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화제를 돌리는 편이 낫겠다. 마침내 범저가 말한다. 천하의 진나라보다 험한 지리는 없으며 또 그처럼 강한 군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으니 이는 진나라 대신들의 실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양왕이 자리를 가까이 하며 묻는다. 청컨대 그 실수를 지적해 주오. 범저가 말을 잇는다. 우선 승상 위엄이 한나라와 위나라 건너편에 있는 제나라를 칠 것이라고 하니 우선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적은 군사로 초보하자 제나라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많은 군사를 보냈다가는 진나라만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설령 승리한다 할지라도 지리적으로 워낙 멀기 때문에 위나라와 한나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은 대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책을 마련했습니다. 즉 먼 나라와 친교를 맺는 동시에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여 땅을 넓혀야 합니다. 소양왕이 청한다.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경하는 계책을 좀 더 자세히 말해주오. 범저가 대답한다. 먼 나라인 제나라 초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인 한나라 위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위나라를 공격하여 손에 넣기만 하면 제나라 초나라가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에 소양왕의 표정이 밝아진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오. 진왕은 그날로 범저를 객경으로 삼고 장경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범저의 계책에 따라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즉시 명령을 내렸다. 사람을 군용으로 보내 승상위엄과 대장 백기에게 제나라 정보를 중지하라고 하라. 서로 짜고 제나라를 치기 위해 만단 준비를 하고 있던 위엄과 백기는 뜻밖의 중지 명령에 몹시 당황했다. 그 후로 범저는 날이 갈수록 소양왕의 총애를 받았다. 위엄과 백기는 난데없이 나타나 왕의 총애를 받는 장록을 시기했다. 진왕은 밤마다 범저와 함께 장차의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어느 날 밤 범저가 소양왕에게 아랜다. 긴이 아랠 말씀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자 범저가 낮은 목소리로 아랜다. 신은 대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신은 중대한 계책이 있건만 아직 아뢰지 않았나이다. 소양왕이 청한다. 과인은 선생을 믿고 나란 일을 모두 상의했는데 그런 중대한 계책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찌하오. 어서 말씀해 보시오. 이에 범저가 아랜다. 신은 산동 땅에 있을 때 제 나라에는 맹상군만 있을 뿐 제왕은 있으나 마나 진나라에는 선태우와 위엄과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이 있을 뿐 진왕은 있으나 마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왕은 신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대저 일국의 왕은 살리고 죽이고 주고 뺏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우리 진나라는 어떻습니까? 선태우께서는 40여 년 동안 국사를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엄은 승상의 자리에 앉아 세도를 부리고 있나이다. 화양군은 그들을 돕고 경양군과 고릉군은 각기 문호를 세우고 죽이고 살리는 것을 뜻대로 하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대왕은 용상에 높이 앉아 계실 뿐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위엄은 안으로는 선태우의 세도를 등에 업고 밖으로는 대왕의 위엄을 도적질해서 군사를 일으키면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군사를 해산하면 모든 나라가 감격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형국입니다. 신은 천수만세 이래 이 진나라를 다스릴 뿐이 대왕의 자손이 아닌 딴 사람일까 두렵나이다. 이에 소양왕은 자기도 모르게 모골이 송연했다. 선생의 말씀을 명심하겠소. 그런 좋은 말을 일찍 듣지 못한 것이 한이요. 다음 날 진나라 소양왕이 승상 위엄을 불러 분부한다. 경은 이제 승상 자리를 내놓고 양읍당으로 가서 편히 쉬도록 하오. 그 다음 날은 화양군, 고릉군, 경양군이 관해로 쫓겨갔다. 동시에 선태우도 신궁으로 거처를 옮겼고 나란 일에 일체 간섭을 못하게 되었다. 구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소양왕은 마침내 범저를 승상으로 삼고 응성 땅을 봉했다. 그리고 응우라는 작호를 내렸다. 그러나 진나라 백성 중에 범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승상이 된 장록이 범저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정한평뿐이었다. 이 무렵 위나라에서는 위소왕은 이미 죽고 그 아들 안리왕이 왕위에 올라 있었다. 안리왕이 신하들에게 묻는다. 소문에 의하면 진왕이 장록을 승상으로 삼고 우리 위나라를 공격할 작정이라고 하는데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신능군 공자무기가 대답한다. 우리도 속히 군사를 일으켜 그들의 침략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국 위제의 의견은 달랐다. 우리 위나라는 진나라보다 약하니 싸워보았자 대패하고 말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장록은 위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장록인들 어찌 자신의 조국에 대해 무심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신을 보내어 장록에게 많은 폐물을 주고 그런 후에 진왕을 배하라고 볼모를 보내겠다는 조건으로 화평을 청하십시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리왕은 정사를 처리하는 데 익숙지 못했다. 안리왕은 위제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고 중대부 수가에게 진나라에 다녀오라고 분부했다. 왕명을 받은 수가는 진나라로 갔다. 수가는 함양성에 당도하자 우선 역사에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다.
한편 범저는 위나라에서 수가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지난날의 원한을 풀 수 있겠구나. 범저는 비단 옷을 벗고 거지꼴로 변장한 다음 부중문을 몰래 빠져나갔다. 그는 그 길로 수가가 머물고 있는 관역에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 수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상국 위제에게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인가. 범저가 대답한다. 옥졸은 내가 죽은 줄로 잘못 알고 교회에 내다 버렸지요. 다음 날에야 겨우 깨어났는데 마침 지나가던 장사꾼이 신음소리를 듣고 구해주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해서 여기저기 숨어 살다가 흘러 진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수가가 묻는다. 그대는 고국을 위해 진나라에서 유세해보지 않겠는가? 범저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난날 위나라에서 죄를 지은 몸이 어찌 감히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후 수가가 다시 묻는다. 지금 어찌 살고 있는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고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는 범저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차려오도록 하여 먹기를 권했다. 한겨울인데도 다 떨어진 홑옷을 입고 벌벌 떠는 범저를 보고 수가는 수행원을 시켜 소못 한 벌을 가져오도록 했다. 범저가 사양한다. 내 어찌 감히 대부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지난날의 친분을 잊었는가? 너무 사양치 말라. 범저는 거듭 감사를 표하며 소못으로 갈아입은 후 슬며시 묻는다. 대부께서는 무슨 연유로 진나라에 오셨습니까? 진나라 승상 장록을 만나보려고 왔네. 혹시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알거든 소개해 주게나. 저의 주인댁 영감이 승상부에 자주 드나드십니다. 저도 가끔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승상께서 제 구변에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대부께서 그분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리하여 수가는 범저와 함께 승상부로 갔다. 수레가 승상부에 당도하자 범저가 말한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승상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한참 후 부중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승상께서 당에 납신다 하는 소리가 연거푸 들렸다. 중문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범저는 나오지 않았다. 수가가 문지기에게 청한다. 조금 전 나와 함께 범저란 사람이 승상을 뵈러 들어갔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군. 그 사람을 좀 불러줄 수 없겠는가? 문지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한다. 그분이라면 이름을 잘못 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진나라 승상이신 장록이십니다. 승상께서 옛 친구를 만나보시겠다면서 미복으로 역사에 다녀오셨습니다. 순간 수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범저에게 속았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수가는 정신없이 도포를 벗고 띠를 풀고 관을 벗고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부중문 앞에 꿇어 엎드렸다. 위나라 제인 수가가 대령했으니 그저 죽여주십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와 승상의 분부를 전한다. 승상께서 안으로 들라 하십니다. 수가는 무릎으로 기어서 이문으로 들어가 계단 아래에 이르렀다. 수가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한다. 이 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상에 앉은 범저는 지난날 수가가 자기에게 지은 죄를 들추어 호되게 야단친 후 부중 밖으로 내쫓았다. 그제야 진나라 사람들은 승상 장록이 위나라 사람 범저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범저는 궁으로 들어가 소양왕에게 아랜다. 위나라가 겁을 먹고 화평을 청해 왔으니 이제는 군사를 쓰지 않고도 위나라를 제압하게 되었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소양왕은 크게 기뻐했다. 범저가 다시 아랜다. 신은 그동안 대왕을 속였나이다. 대왕께서 신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아뢰겠나이다. 무슨 일이건 벌하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오. 그래서 범저는 지난 일을 자세히 말했다. 범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소양왕이 말한다. 경에게 그처럼 사무친 원한이 있는 줄은 몰랐소. 이제 수가가 왔다고 하니 당장 잡아들여 원수를 갚도록 하오. 범저가 아랜다. 자고로 사신은 죽이는 법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화평을 청하러 온 사신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이다니 그럴 수는 없나이다. 이에 소양왕이 말한다. 경은 공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구려.
내 언제고 위제를 잡아 원수를 갚아줄 테니 너무 염려 마오. 마침내 진왕은 위나라와 화평을 맺는 것을 허락했다. 이에 수가는 다시 승상부로 가서 범저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범저가 수하 사람에게 분부한다. 이 손님을 바깥방으로 안내하고 곧 잔치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수가는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범저의 관대한 도량에 감격했다. 수가가 방에 앉아 내다보니 당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각국 사신과 귀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수가가 생각한다. 나를 위해 손님까지 청한 모양이구나. 이윽고 부중사람 하나가 전판을 땅땅 치며 소리친다.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98. 진색 위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수가는 야밤을 틈타 위나라로 수레를 몰았다. 그는 위나라 왕을 만난 자리에서 범저의 말을 전했다. 범저의 가족을 진나라로 보내는 것은 그리 힘드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삼국 위제의 목을 베어 진나라로 보내는 것만은 국가적인 위신에 관한 문제였다. 위왕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었다. 이 소문을 들은 위제는 상국의 인을 버리고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에게로 피신했다. 이에 위나라 왕은 황금 100일과 비단 1000피를 마차에 싣고 다른 마차에는 범저의 가족을 태워 진나라로 보냈다. 범저의 가족을 데리고 온 위나라 신하가 범저에게 말한다. 상국 위제는 이미 달아났기 때문에 그 목을 가져오지 못했나이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조나라 평원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범저는 진왕에게 가서 그 일을 아뢰었다. 그러자 소양왕이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날 민지 땅에서 조나라와 우호를 맺은 바 있는데 그때 두 나라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려고 왕손 2인을 인질로 보냈소. 그런데 조나라는 우리가 한나라 땅을 칠 때 지난날에 우위를 버리고 대장 조사를 보내 한나라를 돕게 했소. 과인은 그 당시 조나라가 저지른 죄를 아직 묻지 않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되었소. 승상의 원수는 곧 과인의 원수요. 즉 조나라가 승상의 원수인 위제를 받아들인 지금이야말로 그들을 치기에 좋은 기회요. 진왕은 친히 원수가 되어 군사 20만 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전을 대장으로 삼아 조나라로 쳐들어갔다. 그 무렵 조나라는 해문왕이 죽고 태자 단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곧 효성왕이다. 그러나 효성왕은 나이가 너무 어려 어머니인 해문태후가 섭정으로서 정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조나라 상구 우경은 연파로 하여금 진군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기울어 연파로서는 역부족이었다. 우경이 해문태후에게 청한다. 사세가 위급하게 되었으니 장안군을 제 나라의 볼모로 보내고 구원을 청해야겠습니다. 해문태후는 두말 없이 허락하였다. 해문태후는 바로 제민왕의 딸이었다. 이해 제나라에서도 양왕이 죽고 태자건이 즉위했다. 그러나 그 역시 나이가 어려 그 어머니인 태후 사시가 나란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런 관계로 조나라 해문태후와 제나라 사시는 각별하게 지냈다. 제나라 태후 사시는 볼모로 온 조나라 해문태후의 막내 아들인 장안군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리고 전단에게 10만 군사를 이끌고 가서 조나라를 도우라고 명했다. 조나라를 돕기 위해 제나라 군사가 출진했다는 정보를 들은 대장왕건이 진왕에게 회군할 것을 청했다. 이에 소양왕이 말한다. 위제의 목을 베지 못하고 이대로 돌아간다면 내 무슨 낯으로 승상 범저를 대하리요. 그리고 진왕은 평원군 조승에게 사자를 보내 위제만 내주면 즉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평원군은 자기가 위제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헛소문이라며 딱 잡아떼었다. 진왕은 그 후에도 세 차례나 사자를 보냈으나 평원군은 끝내 위제는 내놓지 않고 시치미를 뗐다. 조와 제 두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는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도 없었으므로 소양왕은 몹시 망설였다. 생각 끝에 진나라 소양왕은 조나라 효송왕에게 서신을 보냈다. 과인이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위제가 평원군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헛소문 때문이었소.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국경을 넘어왔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점령했던 3개의 성을 돌려드릴 테니 전과 같이 우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에 조나라 왕은 진앙에게 답장을 보내고 성들을 돌려받았다. 그와 동시에 진앙은 군사를 돌려 조나라 땅에서 물러갔다. 제나라 장수 전단도 진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중도에서 군사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한곡간에 이른 진앙은 평원군 조승에게 서신을 보내 친교를 맺고 싶으니 진나라로 놀러오라고 청했다. 진앙의 편지를 받은 평원군 조승이 이 일을 아뢰자 조나라 효성왕은 신하들을 불러들여 의견을 물었다. 상구 우경이 말한다. 진앙은 마치 호랑이 같은 사람입니다. 전날 제나라의 맹상군도 진나라에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앙의 청을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연파의 의견은 달랐다. 지난날 인상녀는 화씨의 옥을 가지고 진나라에 간 일이 있었으나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호의에서 비롯된 초청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거절한다면 진앙은 참으로 우리 조나라를 의심할 것입니다. 조나라 왕이 말한다. 과인 역시 진앙의 초청이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싶소. 그러니 평원군은 진나라에 다녀오도록 하오. 그리하여 평원군은 진앙의 사신을 따라 진나라도 함양성으로 갔다. 진나라 소양왕은 10년지기를 대하듯 평원군을 환영했다. 그리고 매일 성대한 잔치를 열어 대접했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났다. 그날 역시 주연을 버리고 술잔을 주고받을 때였다. 진앙이 술잔을 들고 평원군 조승에게 말한다. 대군께 청이 하나 있소이다. 내 청을 받아줄 생각이면 먼저 이 술잔부터 받으시오. 조승이 대답한다. 대왕의 분부를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평원군 조승은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다시 그 잔에 술을 따라 진앙에게 바쳤다. 그러나 진앙은 술잔을 받지 않고 말한다. 과인에게는 범저가 지난날 주나라의 강태공이나 제나라의 관중과 다를 바가 없소. 범저의 원수인 위제가 대군의 문하에 있다는 것을 내 다 알고 있으니 대군은 지금 곧 조나라로 사람을 보내 위제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오. 그러기 전에는 대군의 술잔을 받을 수가 없소. 평원군 조승이 대답한다. 위제는 신과 오랫동안 친교를 맺어온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찾아온다면 어찌 박절하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제는 신을 찾아온 일이 없으니 신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나이다. 그 말에 진앙의 안색이 대뜸 변하였다. 정 그렇다면 좋소. 과인 역시 대군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오. 평원군 조승이 말한다. 신이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대왕의 처분에 달려있나이다. 그러나 대왕께서 좋은 말로 사람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겁박하신다면 천하의 비웃음을 살 것이옵니다. 평원군이 위제를 내놓지 않을 생각임을 안 진앙은 그를 일단 관사로 보내고 조나라 효성왕에게 서신을 보냈다. 군왕의 아우되는 평원군 조승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범저의 원수 위제는 조나라에 있습니다. 만일 위제의 목을 보내준다면 평원군 역시 무사히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인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를 칠 것이며 물론 평원군은 볼모로 언제까지나 이곳에 잡아둘 생각입니다. 조나라 효성왕이 이 서신을 보고 크게 노하여 좌우에 분부한다. 내 어찌 한낱 망명객에 불과한 위제 때문에 이 나라의 보배인 평원군을 잃을 수 있으리. 당장 위제를 끌고 오도록 하라. 그러나 위제는 군사들이 몰려오기 전에 선비들의 도움으로 평원군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 길로 상구 우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우경은 위제에게 다시 위나라 신릉군 무기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하며 친히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우경은 조왕에게 바치는 편지와 상국의 인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그날 밤으로 위제를 데리고 위나라로 향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위나라 대량교회에 이르렀다. 위제로 하여금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우경이 먼저 신릉군에게로 갔다. 신릉군은 마침 목욕 중이었다. 조나라 상구 우경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신릉군이 깜짝 놀라 말한다. 무슨 중대한 일이 있어서 오신 모양인데 방으로 모시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아보아라. 우경이 찾아온 까닭을 들은 신릉군은 몹시 난처했다. 위제를 받아들였다가는 진나라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국 자리까지 버리고 찾아온 우경의 청을 거절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신룬군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지친 우경은 슬며시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우경은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나는 그냥 돌아갈 테니 자네 주인에게 안심하라 이르게 하고 신룬군의 집을 나왔다. 우경이 돌아갔다는 전가를 들은 신룬군이 비로소 목욕탕에서 나와 문하의 여러 선비에게 묻는다. 그대들이 보기에 우경의 인물됨이 어떠합니까? 그러자 후생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우경은 위제를 위해 부귀를 초계같이 버리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천하에 그렇듯 의기 있는 인물이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대군은 우경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시는군요. 이 말에 크게 부끄러움을 느낀 신룬군은 젖은 머리를 틀어올린 채 마차를 타고 우경의 뒤를 쫓아갔다. 한편 대량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리던 위제는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낙심하여 탄식한다. 신룬군은 의로운 사람이라 찾아온 사람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더니 이렇게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때 마침 우경이 돌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신룬군은 진나라가 무서웠는지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소. 자, 이제 초나라로 가봅시다. 그러나 위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나로 인하여 부귀영화를 버리고 나선 대감께서 또다시 낯선 초나라까지 가시겠다니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그리고 초나라에서 어느 누가 생면부지인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말을 마친 위제는 허리에 칼을 뽑아 자기의 목을 찔렀다. 우경이 깜짝 놀라 말리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쓰러진 위제의 목에서 붉은 피가 쏟아졌다. 우경이 위제의 시체를 안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데 저편에서 신룬군이 탄 마차가 달려왔다. 우경은 급히 몸을 피하였다. 신룬군이 마차를 멈추고 뛰어내려 위제의 시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다. 이게 웬일이오? 내가 잘못했소. 한편 조나라 효성왕은 우경이 위제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두 사람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위나라 국경 가까이까지 갔어야 위제가 자결한 것을 안 군사들은 곧 돌아가서 그 사실을 조왕에게 알렸다. 이에 조나라 효성왕은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위제의 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에 조나라 사신이 위나라로 가서 위제의 목을 내줄 것을 요구하자 신룬군은 안색을 표했다. 그러자 조나라 사신이 말한다. 대군과 평원군은 서로 절친한 사이가 아닙니까? 위제는 이미 죽은 몸, 어찌 죽은 사람을 아끼느라 언제까지 평원군을 진나라에 버려두려 하십니까? 신룬군은 하는 수 없이 위제의 목을 비단에 싸서 조나라 사신에게 내주었다. 한편 우경은 세상 인심을 한탄하며 백운산으로 들어가 시국을 풍자하는 시를 읊으며 여생을 보냈다. 조왕은 위제의 목을 곧 진나라로 보냈다. 소양왕은 그것을 범저에게 내주었다. 범저는 아랫사람에게 명하여 위제의 머리 가죽과 살을 발라내고 오치를 해오게 했다. 그 후 범저는 그 위제의 해골을 요강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오줌을 눌 때마다 저주의 말을 잊지 않았다. 너는 술 취한 빈객들로 하여금 내 몸에 오줌을 누게 하였다. 이제 너는 저 세상에서 내 오줌이나 받아먹어라. 진나라 소양왕은 평원군을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조나라 왕은 평원군을 우경 대신 상국의 자리에 앉혔다. 한편 범저가 진왕에게 아랜다. 비천한 신이 대왕의 성운을 입어 상국의 자리에 이르렀고 더욱이 평생 한이 되던 원수까지 갚았으니 그저 황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신이 있기까지는 정한평과 왕계의 덕 또한 컸습니다. 그러니 신의 벼슬을 깎으시고 대신 정한평과 왕계의 벼슬을 높여주시옵소서. 그 청을 들어 소양왕은 왕계를 하동유수로 삼고 정한평을 편장군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범저의 원교 근공책대로 가까이 있는 한나라 위나라를 치기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초나라 제나라와는 더욱 우위를 다지기로 하였다. 초나라 태자 웅안이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은 지도 벌써 16년이나 되었으나 진왕은 그를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 무렵 진나라는 초나라와 우호 동맹을 맺고 서로 사신을 교환했다. 진나라에 온 초나라 사신 주영은 진왕에게 초나라 경량왕의 병세가 몹시 위중하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진나라에 와 있던 초나라 태부 황홀이 태자웅안에게 말한다. 부왕의 병세가 그토록 위중하시다는데 태자께서는 이렇게 볼모로 잡혀 계시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부왕이 돌아가시면 다른 공자가 그 뒤를 이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자께서는 영영 초나라를 잃고 맙니다. 신이 승상 범저를 찾아가 태자를 초나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해 보겠습니다. 태자웅안이 말한다. 나는 태부만 믿겠소. 이에 황홀이 범저를 찾아가서 말한다. 초나라 태자가 진나라에 와 있은 지도 이미 16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자는 이곳 여러분들과 널리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세가 위중한 초왕이 세상을 떠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초나라는 장차 진나라를 충심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 승상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태자를 초나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말을 옳게 여긴 범저는 이튿날 궁으로 들어가 진왕에게 그대로 고했다. 진왕이 말한다. 그렇다면 태부 황홀을 먼저 초나라로 보내 문병하게 하고 정말 초왕의 병이 심상치 않으면 그때 태자를 데려가게 하오. 범저로부터 진왕의 뜻을 전해 들은 황홀이 태자웅안에게 가서 말한다. 진왕은 지난날 우리 회왕에게 한 것처럼 태자를 계속 볼모로 잡아둘 작정입니다. 그리고 태자를 믿기로 해서 우리 땅을 빼앗을 생각입니다. 즉 요행이 초나라에서 기별이 오면 땅을 받은 다음에 태자를 돌려보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영 이 나라에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왕은 우선 10만 초나라에 보내고 그 반응을 보려는 것입니다. 태자웅안이 애원한다. 태부, 부디 나를 좀 도와주오. 태부 황홀이 말한다. 얼마 후에 사신으로 왔던 주영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태자께서 변복을 하고 초나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남아서 죽든지 살든지 뒷수습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태자웅안은 변복을 하고 어자가 되어 주영이 탄 수레를 몰고 함양성을 떠나 함곡간을 무사히 빠져나갔다. 그러나 진나라에서는 누구 하나 그 일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보름가량 지나 태자가 진나라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되자 황홀은 진왕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한다. 신 황홀은 감히 대왕을 속였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왕위에 오를 수 없겠기에 보름 전 신이 태자웅안을 먼저 초나라로 보냈사옵니다. 대왕을 속인 죄 죽어 마땅하니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이에 크게 노한 진왕은 황홀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이때 범저가 진왕 앞에 다가가서 속삭인다. 지금 황홀이 죽인다고 해서 달아난 태자가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차라리 황홀의 충성심을 칭찬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달아난 태자가 왕위에 오르면 황홀은 필시 상국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정성을 다해 우리 진나라를 섬길 것입니다. 진왕은 범저의 말에 노여움을 풀고 황홀에게 많은 예물까지 주어 초나라로 돌려보냈다. 황홀이 초나라에 도착한 것은 3월이었다. 초나라 경양왕은 그 3월에 세상을 떠나고 태자웅안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고열왕이다. 고열왕은 태부 황홀을 상국으로 삼았다. 그리고 회북당 12현을 봉하고 춘신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춘신군 황홀이 말한다. 회북당은 제 나라와의 접경지대입니다. 바라옵건대 그 일대에는 성을 쌓아 국경을 더욱 튼튼히 하고 신에게는 강동 땅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대로 초왕은 옛날 오나라 땅이었던 강동 지방을 황홀에게 봉했다. 그 무렵 제나라 맹상군은 이미 세상을 두고 없었으나 조나라에는 평원군이 있고 위나라에는 신lun군이 있어 각각 많은 선비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춘신군 황홀은 옛날부터 그들을 존경해온 터라 그 역시 선비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춘신군의 문화에는 항상 수천 명의 식객이 들끓었다. 그 후 춘신군 황홀은 선비들이 내놓은 계책을 써서 북쪽 추로 땅을 초나라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나라의 법을 크게 고치는 한편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이리하여 초나라는 다시 부강해지기 시작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나라 초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은 진나라 소양왕은 다음 단계로 가까운 나라부터 치기로 했다. 소양왕의 명을 받은 장수 왕홀은 군사를 지휘하여 한나라로 쳐들어갔다.
진군은 순식간에 야왕성을 함락시켜버렸다. 그로 인하여 한나라는 상당 땅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당시 상당 땅 유수는 풍정이라는 사람이었다. 풍정이 모든 관리들에게 말한다. 야왕성을 진군이 점령한 이때 우리 상담 땅이 점령되는 건 역시 시간 문제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차라리 조나라에 이 땅을 바치고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진나라는 크게 노회에 군사를 옮겨 조나라를 칠 것이고 조나라는 우리와 손을 잡고 진군을 막으려 할 것이다. 만약 조나라와 우리 한나라가 손을 잡기만 한다면 진군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하여 풍정은 사람을 시켜 상당의 지도와 서신을 조왕에게 바쳤다. 이때가 바로 조나라 효송왕 4년, 준하낭 53년이었다. 지금 한나라는 진군의 공격을 받아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당 땅이 진나라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곳 백성들은 진나라의 지배를 받느니 조나라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일대의 17개 성을 대왕께 바치니 부디 우리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풍정의 편지를 읽고 조왕은 매우 기뻐했다. 곁에서 평양군 조표가 간한다. 신이 알기로는 이유 없이 생기는 이익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군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나라 땅을 받지 않으심이 옳을 줄 압니다. 그러나 평원군 조승의 의견은 달랐다. 많은 군사를 징발하고 힘들여 싸워도 성 하나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7개의 성을 얻게 되었으니 부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말에 조나라 효송왕이 크게 기뻐한다. 그대의 말이 과인의 뜻과 같도다. 그리하여 평원군 조승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상당 땅을 인수하러 갔다. 상당 땅에 도착한 조승은 풍정에게 3만호를 봉하고 화릉군이라는 칭호를 내린 다음 상당 유수로 유임시켰다. 또 17개 성의 현령들에게도 3천호를 봉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도록 했다. 그러나 풍정은 평원군의 청에 못 이겨 상당 유수 자리에는 그냥 머물러 있기로 했으나 3만호와 화릉군이라는 칭호만은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풍정이 조나라로 돌아가는 평원군 조승에게 말한다. 우리가 조나라에 땅을 바친 것은 진군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요. 돌아가시거든 부디 왕께 잘 말씀드려 훌륭한 장수와 군사를 보내주기 바라오. 평원군 조승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풍정을 위로하고 상당 땅을 떠났다. 조왕은 조승의 보고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신하들과 상당 땅에 군사 보내는 문제를 토의했으나 결정을 짓지는 못했다. 한편 진군대장 왕을은 계속 진경하여 마침내 상당 땅까지 포위하고 말았다. 상당 유수 풍정은 2달 동안이나 성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러나 기다리는 조나라 군사는 도착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풍정은 관리와 백성들에게 조나라로 달아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밤을 이용하여 성을 빠져나와 조나라로 달아났다. 조왕은 그제서야 연파를 상장군으로 삼고 군사 20만 명을 주어 상당 땅으로 보냈다. 장평관에 이르렀을 때 연파는 도망쳐오는 상당 유수 풍정과 마주쳤다. 풍정은 상당 땅이 이미 진군에 점령되었으며 진군이 장평관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풍정의 말을 들은 연파는 금문산 밑에 영체를 벌리고 성루를 쌓았다. 그리고 동서로 수십 리에 이르도록 별 모양의 영체 수십 개를 세웠다. 그런 다음 군사 1만 명을 떼어 풍정에게 주고 광랑성으로 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부와 계동에게는 각각 2만 명의 군사를 주어 동장성과 서장성을 수비하도록 조치하고 조가에게는 5천 명의 군사를 딸려 보내며 적정을 살피도록 했다. 군사들을 이끌고 적의 동태를 살피러 나간 조가가 약 20여리쯤 갔을 때였다. 마침 진나라 장수 사마경도 조군 진영을 정탐하러 오고 있었다. 조가는 사마경이 거느린 군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곧 들이닥쳤다. 조가와 사마경이 어우러져 싸우고 있을 때 난데없이 장당이 지휘하는 진군이 들이닥쳤다. 이에 조가는 그만 겁을 집어먹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마경이 한 칼에 조가의 목을 베었다. 그러자 장수를 잃은 조나라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 죽음을 당했다. 조가가 거느리고 간 정탐꾼이 전멸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연파는 모든 성루에 명령을 내렸다.
성문을 굳게 닫고 명령이 있을 때까지 누구도 나가 싸우지 말라. 그리고 땅을 깊이 파고 물을 끌어들여라. 이윽고 진나라 장수 왕홀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군문산에서 10열이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다음 날 진군은 동장성과 서장성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에 동장성과 서장성을 지키던 계부와 계동은 성문을 열고 나가 진군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곧 둘 다 패하여 전사하고 말았다. 왕홀은 그 여세를 몰아 다시 광랑성으로 진격했다. 진나라 장수 사마경은 맨 먼저 성루로 올라갔다. 풍종은 도저히 당할 수 없음을 알고 광랑성을 버리고 금문산 성루로 달아났다. 그러나 진군은 곧 금문산까지 다다랐다. 조나라 대장 연파는 전군에 영을 내려 결코 진군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왕홀이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했으나 조군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왕홀은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돌려 성에서 오리가량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조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편장 왕릉이 계책을 말한다. 금문산 아래로 양곡이라는 냇물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진나라 군사와 조나라 군사가 다 그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조나라 성루는 양곡의 남쪽에 있고 우리 진나라 영체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는 우리가 있는 이 서쪽에서 동남향으로 흐릅니다. 만일 우리가 그 물줄기를 막아 동쪽으로 보내지 않는다면 조나라 군사들은 식수를 구하지 못해 불과 수일 내에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 치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왕홀은 곧 군사를 시켜 양곡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연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땅을 깊이 파고 물을 끌어들여 저수지를 여러 개 만들어 두었으므로 물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로 두 나라 군사들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다. 진나라 대장 왕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싸움을 걸었으나 한 번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더 이상 뾰족한 방법이 없자 그는 본국으로 사람을 보내 진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소양왕은 범조와 그 일을 상의했다. 범조는 연파를 조나라 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승산이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천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왕은 범조의 말대로 천금을 내주었다. 그러자 범조는 그것을 가지고 부중으로 들어가서 신복을 불러 무엇인가 지시를 한 후 조나라로 보냈다. 범조의 신복이 조나라에 간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마복권 조갈 만한 장수가 또 있을까? 연파 장군은 이제 너무 늙어서 겁이 많아. 이번 진나라와의 싸움에도 싸우기만 하면 진다지 뭔가. 이런 때 조갈 장군이 지휘하면 상황이 단박 달라질 텐데. 조나라 효성왕은 정탐 나간 조가가 피살되고 동장성, 서장성, 광랑성 등 세 성이 모두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장평으로 사람을 보내 연파에게 속히 출전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연파는 나름대로 계책이 있었으므로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왕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연파가 늙어 겁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났다. 그러던 참에 좌우에서 연파에 관한 참수를 하는 바람에 조왕도 그 유언비어를 믿게 되었다. 조나라 효송왕이 마복군 조가를 궁으로 불러들여 묻는다. 경은 나라를 위해 능히 진나라 군사를 물리칠 수 있겠소. 조갈이 장담한다. 무왕군 백기라면 또 모르지만 왕홀쯤은 문제없습니다. 당장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조갈을 상장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황금과 채색 비단과 부조를 하사하고 출정 준비를 서두르라고 분부했다. 조갈이 20만 군사를 사열한 다음 왕에게서 받은 황금과 채색 비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어머니가 말한다. 너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게 장수가 되지 말라고 유언하셨거늘 어째서 사양하지 않고 장수가 되어 돌아왔느냐. 조갈이 대답한다. 저 역시 사양하려 했으나 이 나라에 저만한 인재가 없으니 어쩝니까. 조갈의 어머니는 탄식하며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조왕에게 보냈다. 괄은 결코 장수가 될 인재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괄의 출정을 취소해 주시옵소서. 이에 조왕은 조갈의 어머니를 불러 친히 까닭을 물었다. 조갈의 어머니가 대답한다.
지난날 괄에 붙인 조사는 나라에서 받은 상을 군사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고 집에 가지고 들어온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일단 왕명이 떨어지면 진중에서 숙식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집안일을 물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괄은 장수가 되자마자 나라에서 주는 물건을 모조리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찌 군사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괄에 붙이는 임종시 괄이 장수가 되는 날에는 조나라 군사가 망할 테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시도 잊지 않았나이다.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괄 대신 다른 훌륭한 장수를 찾으시옵소서. 그러나 조왕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면서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조갈은 20만 대군을 인솔하고 장평 땅으로 나아갔다. 조갈이 출정했다는 소식은 범저의 신복에 의해 즉시 진나라에 전해졌다. 조갈이 두려워하는 상대가 무왕군 백기라는 것을 안 진왕은 그를 상장군으로 삼고 왕후를 부장으로 소속시켰다. 그리고 모든 군사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엄명했다. 장평관에 도착한 조갈은 왕에게서 받은 부조를 연파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연파는 조갈에게 모든 것을 인계한 다음 100여 명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한단성으로 돌아갔다. 조갈은 흩어져 있던 영체와 성누를 한 곳으로 모아 하나의 대영을 구성하는 등 그동안 연파가 해놓은 것을 모조리 뜯어고쳤다. 풍정은 여러 차례 조갈에게 간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조갈이 추상같이 분부한다. 진군이 오면 즉시 나가서 싸우라. 만약 그들이 달아나거든 끝까지 따라가 단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조갈이 부임해 와서 연파의 군령을 모조리 뜯어고쳤다는 정보를 들은 진군 대장 무왕군 백기는 우선 3,000명의 군사를 보내 조갈의 군대를 시험하였다. 진군이 와서 싸움을 걸자 조갈은 곧 1만 명의 군사를 내보내 대적하게 했다. 얼마 싸우지 않아서 진나라 군사들은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무왕군 백기가 높은 곳에서 조나라 군사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휘하부장 왕울에게 말한다.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소. 제1진이 승리하자 조갈은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진나라 진영으로 전설을 보냈다. 이에 다음날 싸워서 승부를 결정짓기로 한 다음 무왕군 백기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심리 밖으로 물러가 영체를 세웠다. 그것을 보고 조갈이 말한다. 진군은 나를 두려워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심리나 물러설 까닭이 없지 않은가. 오늘 저녁엔 소를 잡아 배불리 먹고 편히 쉬어라. 내일은 내 반드시 왕후를 사로잡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리라. 다음날 먼동이 트자 조나라 군사들은 진을 펴고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약 5리가량 전진했을 때였다. 앞쪽에서 진나라 군사들이 2개의 원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조갈은 선봉장 부표를 내보내 싸우도록 했다. 부표가 달려나가자 진군 쪽에서는 왕분이 나와 맞섰다. 왕분은 불과 30여 합을 싸우고는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부표는 그 뒤를 바싹 쫓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갈이 왕룡에게 명한다. 속히 군사를 몰고 나가 부표를 도와 달아나는 진군을 사로잡아라. 그 명대로 왕룡이 달려나가자 진군 쪽에서는 왕릉이 뛰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왕릉 역시 수합을 싸우다가 말고삐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자기 군사들이 연거푸 이기자 조갈은 친히 대군을 몰고 진군을 뒤쫓았다. 풍정이 속임수일지 모르니 무작정 뒤쫓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간했으나 조갈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더욱 급하게 진군을 추격했다. 10여리쯤 갔을 때 앞쪽에 진나라 영체가 보였다. 도망쳐간 진나라 왕릉과 왕부는 군영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다시 다른 길로 달아났다. 이에 조갈은 두 적장 대신 진나라 영체를 공격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진군 쪽에서는 영문을 굳게 닫은 채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연 3일 동안 공격했으나 끄떡도 하지 않자 조갈은 후군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 이미 조나라 후군은 진나라 장수 호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그 보고에 크게 노한 조갈은 호상을 사로잡기 위해 군사를 거느리고 후영을 향해 달려갔다. 조갈의 군사들이 이산마장쯤 갔을 때였다. 매복하고 있던 진나라 장수 몽호가 뛰어나와 크게 소리친다.
조가라, 너는 이미 무안군 백기 장군의 계책에 빠졌으니 속히 항복하라. 조갈이 크게 노하여 창을 들고 싸우려 하자 편장 왕용이 앞으로 뛰어나가며 말한다. 이 몸이 나갈 테니 원수께서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조나라 왕용과 진나라 몽호가 한창 어우러져 싸우고 있는데 진나라 장수 왕전이 군사를 몰고 내달아왔다. 조갈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즉시 금을 울려 군사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수초가 무성한 곳에 영체를 세웠다. 풍정이 다시 가난다. 비록 현재는 불리하지만 힘써 싸우면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곳에 영체를 세우면 앞뒤로 공격을 받아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조갈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시켜 그곳에 누벽을 쌓고 굳게 지키는 한편 한단으로 수하장수를 보내 원군을 요청하고 후대로 사람을 보내어 군량을 운반해 오게 했다. 그러나 이미 군량을 운반해 올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다. 즉 진나라 장수 사마경은 길을 끊었고 무안군 백기의 군사는 앞을 막았으며 호상과 몽호는 대군을 거느리고 뒤를 에워쌌으므로 조나라 군사들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 진나라 장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나라 영체 앞에 와서 크게 외친다. 조갈은 속히 무안군 백기 장군 앞에 나와 항복하라. 비로소 조갈은 무안군 백기가 진군의 대장임을 알고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조갈이 장평에서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진왕은 친히 한해 땅으로 갔다. 그리고 15세 이상의 장정을 징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나라 군량을 약탈하고 조나라 구원병이 오지 못하게 모든 길을 막도록 했다. 진나라 군사에게 포위된 지 한 달 보름가량이 지나자 조나라 진영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서로 죽이고 그 살을 씹어먹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조갈은 능히 그러한 사태를 제압하지 못했다. 생각다 못해 조갈은 정군을 4대로 나누었다. 제1대는 부표 지휘하의 동쪽으로, 제2대는 소사 지휘하의 서쪽으로, 제3대는 풍정 지휘하의 남쪽으로, 제4대는 왕용 지휘하의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포위망을 뚫고 나가도록 했다. 조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영체를 버리고 쏟아져 나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무안군 백기는 곧 큰 길을 올려 매복해 있는 사수들에게 신호를 했다. 그 순간 조나라 군사들을 향해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갔다. 조나라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영체로 쫓겨 들어갔다. 조군은 서너 차례 걸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 상태로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때 조갈은 최후의 수단으로 씩씩한 군사 5,000명을 뽑아 두꺼운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시켰다. 그리고 각기 준말을 골라 타도록 했다. 이번에는 조갈이 앞장을 섰다. 그 뒤를 따라 부표와 왕용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영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막 영문을 나섰을 때였다. 진나라 군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구 화살을 쏘아댔다. 왕정과 몽호는 조갈을 사로잡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왔다. 두 장수를 맞아 싸우던 조갈은 승산이 없을 듯 싶자 곧 말머리를 돌려 영체 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말도 지쳤는지 얼마 가지 못해 돌부리를 차고 넘어졌다. 말에서 굴러떨어진 조갈의 머리에서 투구가 벗겨졌다. 투구를 찾아 쓰려고 황급히 일어나는 순간 화살이 연달아 조갈의 머리로 날아와 박혔다. 조갈은 허공을 움켜잡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조갈이 죽자 조나라 진영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조갈의 뒤를 이어 부표와 왕용도 죽었다. 소사와 풍정 두 사람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한참 달아나다가 풍정이 소사에게 말한다. 내가 3차례나 간했는데도 조갈이 듣지 않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소.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인데 달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리고 풍정은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혼자 남은 소사는 조나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그 길로 오랑캐 땅으로 갔다. 장수들을 잃은 조나라 군사들은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진나라에 항복하니 그 수가 40여만에 이르렀다. 무안군 백기가 부장 왕을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미 점령한 한나라 땅 백성들도 아직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만일 40여만이나 되는 이 조나라 군사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요. 왕홀이 대답한다. 모든 일은 장군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날은 웬일인지 진나라 군사들이 조나라 포로들에게 술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상부 지시를 전했다. 우리 백군 장군께서는 너희들 중에서 건장한 자를 선발하여 우리 진나라 군대에 편입시킬 작정이시다. 대우는 물론 우리와 똑같아. 그 나머지 늙고 병들고 약한 자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으니 그리할라. 이 말을 듣고 조나라 포로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밤 무안군 백기는 조나라 포로들이 수용된 각 영체를 지키는 10명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은밀히 명령을 내렸다. 우리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모두 흰 수건을 쓰게 하라. 그리고 자정이 되거든 조나라 포로들을 모두 처치하라. 단 한 명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윽고 자정이 넘자 조나라 포로들의 영체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머리에 흰 수건을 쓴 진나라 군사들은 창과 칼로 조나라 포로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었다. 요행이 영체 밖으로 뛰쳐나온 자들도 있었으나 그들 역시 대기 중이던 몽호와 왕전의 군사들에 의해 여지없이 죽음을 당했다. 아침이 되자 비로소 주위가 조용해졌다. 밤사이에 조나라 포로 40여만 명이 모조리 다 죽었던 것이다. 무안군 백기가 죽이지 않고 조나라로 돌려보낸 포로는 불과 240명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미성년인 소년들이었다. 백기가 그들을 살려보낸 이유는 천하 모든 나라에 자기 위엄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였다.